사립유치원 회계비리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도 사립유치원 못지않은 비리의 온상이라는 증언과 증거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72%가 실제 비리 정황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아이 믿고 맡긴 어린이집에선 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현직 보육교사 그리고 어린이집 학부모 한 분 차례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계신 분이죠. 전국 공공운수노조 서진숙 부위원장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은 이제 그 질문 더 드리기 전에 아마 청취자님들께서 약간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공공운수노조에 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서 일하는 분이 계실까 할 텐데요. 이게 공공노조하고 운수노조가 합쳐지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결과죠? 예, 저희 노동조합이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이 그 공식적인 명칭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공공부문, 운수부문, 사회서비스 부문이 같이 있는 그렇죠. 곳이고, 예. 예, 저희는 사회서비스 영역에 속하는 노동자들이 모여 있기도 한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부위원장님까지 또 하고 계시는군요. 네. 자, 그 노조에서 지금 발표한 거를 보니까 이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답변 보육교사의 70%, 72%는 되게 높습니다. 네. 이게 식자재 구매 등 급식 비리 정황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고 답변했다고 하네요. 예, 예. 이 내용이 어떤 거죠? 지금 계속 이제 교사들의 SNS나 뭐 이런 데를 보면 예. 올해 긴장 어떻게 하세요라는 질문이 올라와요. 이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질문이 딱 올라오니까 지난해 긴장해서 원장집에 가져갔다. 뭐 긴장만 그런 건 아니라 그 매번 김치를 살 때 집에 가져갈 걸 같이 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이게 일어나고 있다. 식자재, 뭐 고춧가루, 뭐 그런 것들을 항상 두둑히 사고 그거를 집에 가져간다. 그리고 뭐 교사들 간식이라고 하면서 매 한 2주에 한 번씩 라면을 한 박스씩을 산다고 하는데 사실 교사들은 어린이집에서 그런 걸 끓여 먹을 시간도 없고 끓여 먹은 적도 없는데 그 라면 한 박스가 그러니까 2주마다 하나씩 없어지는 거죠. 예. 교사들 먹으라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차를 사지만 실제로 교사들이 먹는 건 그냥 그 맥진 커피, 일종의 커피. 그거 외에는 먹지도 않는데 여러 가지 아주 고급스러운 차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 식자재나 이런 것들을 살 때 부풀리기가 많구나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그래서 보니까 이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곳에서 뭐 24명이 닭 한 마리 나눠 먹었다 뭐 이런 사례까지 있고 네. 뭐 아이들이 뭐 물죽 나왔다 뭐 죽 안에는 그냥 물뿐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실제로 가능하죠. 예. 왜냐하면 그 간식이나 이런 걸 먹고 나면 그 사진을 찍어서 포털이나 이런 데 공개를 합니다. 근데 공개하는 사진과 실제 주는 사진이 다르면 그만인 거고 안에서 먹는 내용은 또 다른 내용인 거죠. 그리고 식단표와 실제 나오는 식사의 양, 간식의 내용 이런 게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는 투명하게 다 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아닌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 어떤 교사가 올린 사진을 보면 그 김장이어서 수육을 먹었다. 그런데 식단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나온 반찬을 사진 찍어 보니까 새로 담은 김장만 이제 준 거죠. 반찬이 딱 하나 김장 김치였어요. 아이고, 예. 네, 그런 사진이 올라오기도 하죠. 네. 예. 이렇게 이제 먹는 문제 사실 이거 굉장히 좀 아이들하고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니까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말고도 뭐 비리가 되게 천태만상일 것 같은데 뭐 또 다른 예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뭐 교구, 그다음에 특별활동과 관련된 리베이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얘기들도 그렇고 보면 뭐 원장이 얼마 전에 뭐 교구사로부터 여우 목도리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평가인증을 받는데 평가인증 때 미끄럼틀 큰 거를 하나 사놨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사진만 바꿔가지고 새로 사진만 바꿔가지고 새 기구처럼 부풀리기 영수증을 청구해서 새 규제교구를 샀다. 이렇게 하고 평가인증 때 좋은 데 들어왔는데 평가인증이 끝나고 나면 다시 교구업체에 반납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는 건데 그러면 그때 영수증은 그것들을 사고 구매했다고 영수증이 올라가지만 실제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원장들이 직접 자신들이 리베이트 받았던 것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기도 한다고 해요. 아이고, 이게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는 사실은 회계감사 그 결과를 보고하는 건데
그것도 네. 제대로 적용 안 된 상태에서.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 뭐 회계 뭐나 이런 것들을 적용한다고 해도 사실 피해갈 수 있는 구멍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어린이집은 그러니까 회계 시스템이 있어서 그거를 입력을 하고 그걸 보고하고 그게 포털에 항상 등록이 돼 있어요. 예. 어느 어린이집에 운영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이게 쭉 누구나 열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운영과 관련해서는 모르는 거죠.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예. 실제 그 안에서 부풀리기를 했다거나 영수증을 부풀렸다거나 그런 거를 잡아낼 수는 없고, 그리고 뭐 어린이집의 원장님이 뭐 물건을 뭐 기자재를 사죠. 기자재를 사거나 컴퓨터도 사고 에어컨도 사고 뭐 그런 거를 사지만 그걸 자기 집에 거랑 이렇게 바꿔놔요. 예. 그러면 실제 그런 것들을 잡아낼 수 없는 거죠. 예. 부정수급 뭐 이런 거를 지금 잡겠다고 하는데 부정수급은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정사용은 실제 안에 있는 교사들 외에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게 그렇게 형식적으로 뭔가 요건을 맞춘다고 해도 작심하고 피해가면 사실은 뭐 피해갈 수 있는 문제라.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뭐 어린이집을 두고 이제 원장의 소왕국이다, 일종의 보육 마피아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충분히 짐작이 가요. 이게 아무래도 어린이집 비리가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심각함에도 감춰지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 내부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활성화되기 어렵겠죠. 내부 고발이 어렵죠. 여기는 예. 이제 저희가 제 자격증을 가지고 운영되는 곳이고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이나 다 비슷비슷한 학교, 뭐 비슷비슷한 양성원 이런 데서 나왔기 때문에 예. 네트워크가 되게 강합니다. 네트워크가 그렇겠어요. 강해서 네. 그 안에서 저 교사는 저기 뭐 내부 고발이자야라고 하면 해고될 뿐만 아니라 그 바닥에서 다시 재취업이 어려운 거죠. 그렇죠. 완전히 매장되는 거죠. 네, 예. 얼마 전에 보도에서도 아동학대를 신고했던 이 교사가 해고됐고, 예. 그리고 초과 보육을 신고했더니 그 지자체에서 그 내용을 원장에게 알려주자. 예. 그다음에 해고되고 이런 내용이 보도되기도 하는데 이건 보도된 것일 뿐이지 일상적으로 이런 게 일어나는데 드러나지 않는 거죠. 예. 드러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가 뭐 이제 급히 막 전수조사도 하겠다 그러고 집중 점검하겠다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급하니까 이제 나오는 거지 또 네. 똑같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사실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현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한 건가 진짜? 사실 지금 이 문제가 딱 드러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또 지도 점검 들어와서 우리가 서류를 그렇겠죠. 또 예. 써야 되겠구나라는. 더 힘들어지고. 교사들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런 사건 좀 안 터졌으면 좋겠다. 우리 차라리. 업무 가중된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감사만 들어오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원장들은 교사들에게 닥달하고. 그런 구조만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민원을 넣거나 문제가 있다고 내부 고발을 뭐 지자체 하면 그게 바로 그 다음날 원장 뒤에 들어가요. 원장 예. 뒤에 들어가서 그 교사가 자기 원장 방에 불려가는 사건들이 생기는 거죠. 심각하네요. 예. 네, 그리고 그 말을 한 민원인의 이름까지도 공개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내부 고발 자체를 꿈꾸기 어려운 구조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내부 고발을 하더라도 이것들이 좀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그렇죠. 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보육과 관련된 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리 많지 않아요. 서울만 해도 각 구에 1명, 많은 곳은 2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관리 감독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사실상. 실질적인 부정 사용을 잡아내는 것 더욱 어렵고, 그래서 내부 고발자들이 내부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신뢰관계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하고요. 현장에서 많은 고생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이신 서진숙 전국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이어 어린이집 비리 실태가 터져나오면서 제일 답답한 건 사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죠. 아이들 보육에 쓰여야 할 정부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 나가고 보육의 질은 또 낮아지고 그 피해는 또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셈인데, 그래서 이어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시고 있는 어머니 한 분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세, 그러니까 4살 아동을 보내고 계신 분입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뭐 심정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지금 어린이집 비리 실태까지 지적하는데 당장 보내시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신가요? 네, 저는 아이를 낳고서 아이를 독방 육아하면서 너무나 몸이 힘들고 실제로 질환도 생기고 밤잠 못 자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둘째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에서 예.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예.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선생님들 만나고 하면서 아이도 더 밝게 지내는 것 같고 해서 너무나 감사했고 기쁜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예. 이런 이야기들, 아이를 뭐 계란 몇 개로 100명 가까운 아이들을 먹였다는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큰 실망이 들고 배신감이 들죠. 예. 네. 방금 말씀처럼 이게 둘째도 낳겠다는 생각 못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네.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가셨다가 민간 어린이집을 옮기고 지금 협동조합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시고 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뭔가 좀 네네. 관련이 있나? 이런 어린이집 문제하고? 네. 제가 처음에는 집 근처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돼서, 예. 아이를 일주일 정도 적응 기간을 가졌어요. 예. 그런데 그동안 이제 아이를 데리고, 그 반에 가서 함께 생활하거나 밖에서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아이들이 원래는 식사 시간에 가는 것이 아니었는데 아이가 이제 가면서 유모차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예. 깨워서 들여보내는 것이 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점심시간 가까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이를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늦어서 부탁을 해가지고 잠깐 들어가서 이제 적응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에 이제 아이들 식사 시간을 어떻게 보게 된 거죠. 예.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두 돌도 안 된 아이들, 뭐 두 돌이 조금 넘은 아이들이 있는 반이었는데 아이들에게 식사 시간에 단 한마디도 할 수 없게 정말 제가 과장이 아니고 선생님이라고 말만 해요. 지금 말하는 시간 아니지 이러면서 말하지 마. 안 돼. 그러니까 안 돼라는 말이 계속 꼬리를 물고 식사 시간 내내. 예. 그런데 있고 아이들이 당연히 떠들고 일어나려고 하고 말썽을 피우려고 하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그쵸. 정말 죽은 듯이 앉아서 묵묵히 먹는 모습을 보고 너무 쇼크를 먹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개별 욕구도 무시되고 이렇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학대받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먹어서 예. 그냥 집 앞 민간 어린이집이 좀 더 인상이 좋아 보여서 이렇게 옮기게 된 것이죠. 예, 그랬군요. 예. 그런 거 직접 눈으로 보시면 상당히 좀 그러시겠어요. 예. 네, 내가 보지 않을 때는 어느 정도일까 이제. 그러니까요. 굉장히 걱정이 되죠. 예. 내가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일처럼 그렇죠. 느껴지기도 했고요. 예. 네. 그 민간 어린이집에 가서는 또 민간 어린이집만의 또 특별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부모의 권한, 당연히 말 못하는 아이들이 다니면 부모가 좀 더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도 듣고 싶고 하고 좀 더 운영이라는 것이 있으면 부모 권한도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운영위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교육도 가봤더니, 거기에서 한 원장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부모들은 굉장히 사소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로 막 사람들을 너무,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을 힘들게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의 권한이 계속 축소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예. 네. 이게 어머님께서 이제 어린이집 운영위원도 참여한 경험으로 있으시다고 네네. 이제 들었는데, 뭐 이런 게 좀 참여하시면서 좀 이렇게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보셨나요? 예, 저는 사실 첫 9개월간에는 제가 운영위가 아니고 그냥 아이를 맡기고 있는 입장이었었고요. 그 9개월 동안 이제 운영위원들이 하는 것도 보고 하면서 좀 답답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 회의가 열리지를 않고 2월이면 이제 그 해가 끝나가는 때인데 그때서야 운영위 회의가 열린다라고 하고 실제로는 열리지도 않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겠다라고 자원을 해서 하게 됐는데요. 사실 회의 때마다 안건이 10몇 가지 될 정도로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 많았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아이들이 카시트나 그런 보조 벨트 같은 유아 보호 장구를 이제 그 차량에 장착을 해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면서 이동을 하게 이렇게 법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이 없이 이제 야외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그런 보호 장구를 좀 해달라라고 했더니 이제 처음에는 비용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그럼 운영위 회의를 통해서 이거를 구입을 하셔서 장착을 하고 계속 다니셨는데
계속 이제 그 장착을 하느라고 얼마나 아침마다 이게 힘든 일인지를 이제 컴플레인을 오히려 이제 운영위한테 조금 하시는 거죠. 예. 그런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뭐 수족구나 독감이 뭐 전염되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뭐 장난감 소독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운영위 어머니도 계셨어요. 예. 네, 이런 거 했을 때 잘 조치가 되지 않아서 이제 구청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구청에 신고를 한 것이 누군지 굉장히 원장님이 궁금해하셨고, 예, 그 그랬군요. 분위기상 제가 얘기하는 건데 예. 저희들 아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이 문제가 네. 더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예, 어린이집 학부모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